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위키페디아부터 대학 강의 노트, 또 실험실 가이드까지. 정말 다양하게 훑어보면서요. 임피던스 매칭, 이 주제에 대해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전기나 RF 설계는 물론이고, 음향, 광학, 분야가 엄청 넓더라고요. 그렇죠. 에너지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비결 같은 건데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 손실 없이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네, 오늘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보면요. 필연적으로 반사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반사요. 네, 이전 골치 아픈 반사를 최소화하는 기술, 그게 바로 임피던스 매칭입니다. 이걸 제대로 못 잡으면 에너지만 낭비되는 게 아니고 심하면 시스템 전체 성능이 그냥 확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 그 임피던스라는 것부터 이게 뭔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저항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임피던스 보통 Z라고 쓰죠.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 맞는데 네네. 단순히 저항, 그러니까 R만 있는 게 아니라 주파수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리액턴스라는 성분, X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포함돼요. 리액턴스 X요? 네. 그래서 Z 이퀄 R 플러스 JX 이런 복소수 정태로 표현을 하죠. 이 식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Z 이퀄 R 플러스 JX. Z는 R 더하기 JX. 네. 그래서 직류나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는 이 리액턴스 X가 거의 0에 가까워서 그냥 저항 R처럼 보이는데 주파수가 막 높아지면 얘기가 확 달라지죠. 아하, 그렇군요. R하고 X의 조합이다. 그럼 이걸 왜 매칭, 그러니까 맞춰야 하는 걸까요? 아까 에너지를 최대로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죠? 네, 정확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최대 전력 전달. 소스에서 부하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는 쪽으로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를 보내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소스의 임피던스하고 부하의 임피던스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만족해야 하거든요. 특별한 관계요? 네, 바로 Z로드는 Z 소스 스타, Z로드는 Z 소스 스타. 이렇게 켤레 복소수 관계라고 부릅니다. 켤레 복소수. 어렵네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하의 리액턴스 성분이 소스의 리액턴스 성분을 정확하게 상쇄시켜버려요. 상쇄시킨다? 네. 그래서 에너지가 엉뚱하게 리액턴스 이런 데로 새지 않고 순수하게 저항 성분으로만 착 전달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찰떡궁합처럼요.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Z로드는 Z 소스 스타. Z로드는 Z소스 스타. 리액턴스를 서로 없애주는 거군요. 와, 근데 이게 항상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실제로 완벽하게 맞추는 거 어렵다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완벽한 매칭, 그러니까 이 켤레 복소수 매칭은 이론적으로는 최대 전력을 전달하니까 이상적이죠. 근데 실제 회로에서는 그 매칭 회로 자체에서도 손실이 좀 생기고요. 또 특정 주파수에서만 잘 맞고 다른 주파수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따르죠. 근데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나 광통신처럼 신호가 아주 길게 이동하는 전송선로 있잖아요. 네네. 전송선로. 여기서는 이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막 쌩쌩 달리던 6차선 고속도로가 갑자기 2차선으로 확 줄어들면 차들이 막 뒤엉키고 정체되잖아요. 네. 그렇죠. 완전 막히죠. 그거랑 비슷해요. 전송선로가 가진 고유한 임피던스, 이걸 특성 임피던스 Z0라고 하는데요. 이게 부하 임피던스 ZL이랑 다르면 신호의 일부가 부하에서 그냥 튕겨나와서 되돌아와 버립니다. 반사되는 거죠. 헐. 반사되면 신호가 막 엉망이 되거나 에너지도 그냥 날아가겠네요. 맞습니다. 신호 왜곡은 기본이고요. 에너지 손실도 크고 심하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거나 부품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와,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얼마나 반사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반사계수, 감마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공식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감마는 ZL 빼기 Z0 나누기 ZL 플러스 Z0. 감마는 ZL 빼기 Z0 나누기 ZL 더하기 Z0. 네, 만약에 임피던스가 완벽하게 매칭됐다. 즉 ZL이랑 Z0가 똑같다. 그러면 분자가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사계수 감마는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아주 깔끔하죠. 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매칭은 어떻게 시키나요? 방법도 아까 보니까 꽤 다양하던데요? 변압기 같은 것도 있고, 네, 맞아요. 여러 방법이 있죠. 가장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가 변압기, 트랜스포머를 쓰는 거예요. 코일 가문 비율로 임피던스 비율을 바꾸는 거죠. 네, 또 많이 쓰는 게 인덕터하고 커패시터를 조합하는 겁니다. L이랑 C를 써서 마치 필터처럼요. 특정 주파수에서 임피던스를 원하는 값으로 바꿔주는 회로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L 섹션 같은 거요. L이랑 C로? 네, 얘네들이 리액턴스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잘 조합해서 불필요한 리액턴스를 상쇄시키는 원리예요. 아하. 그리고 고주파, 특히 RF 회로에서는 전송선로 자체를 이용하는 기법도 아주 많이 씁니다. 전송선로 자체를요? 네, 예를 들어서 아주 특정 길이, 보통 파장의 4분의 1 길이인데요. 이런 전송선로 조각을 중간에 딱 끼워 넣으면 임피던스가 확 바뀌거든요. 이걸 쿼터 웨이브 트랜스포머라고 하고요. 쿼터 웨이브 트랜스포머. 혹은 스터브라고 부르는 아주 짧은 전송선로 조각을 특정 위치에 딱 덧붙여서 리액턴스만 조절하는 방식도 있어요. 스터브.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LC 조합이나 전송선로를 이용한 매칭 설계를 할 때 계산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바로 스미스 차트라는 겁니다. 스미스 차트요? 네. 그래프처럼 생긴 건데 복잡한 복소수 계산 대신에 그냥 차트 위에서 자대고 선 긋고 이렇게 하면 임피던스 변화를 한눈에 보면서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실 가이드 같은 데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죠. 와, 스미스 차트. 이름부터 뭔가 전문가 느낌인데요.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통신 분야, RF 이런 데만 쓰이는 기술은 아닌 거죠. 자료 보니까 다른 분야 얘기도 많던데요. 그럼요. 아주 넓게 쓰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도 수많은 칩들이 있잖아요. 네. 이 칩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이걸 전력 분배망, PDN이라고 하거든요. 이 PDN 설계할 때도 임피던스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작은 기생 성분들,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저항이나 커패시턴스 같은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전체 경로의 임피던스를 아주 낮게 유지해야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거든요. 아, 칩 전력 공급에도 임피던스가? 네. 그리고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앰프하고 스피커 임피던스 맞춰야 소리가 제대로 나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중요하다고 하죠. 그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앰프에서 나온 에너지를 스피커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저 그거 봤어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할 때 몸에 바르는 젤 있잖아요. 그것도 관련 있다고? 오, 맞아요. 정확해 보셨네요. 그 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초음파 탐촉자랑 우리 피부 사이의 음향 임피던스 차이를 줄여주는 겁니다. 음향 임피던스요? 네. 소리 에너지도 임피던스가 있거든요. 임피던스 차이가 크면 초음파 에너지가 피부에서 반사돼서 몸속으로 잘 못 들어가는데 젤을 발라서 그 차이를 줄여주면 에너지가 훨씬 잘 전달되는 거죠. 와, 대박. 초음파 젤이 임피던스 매칭이었군요. 그렇죠. 또 비슷한 예로 카메라 렌즈 표면에 코팅하는 거 있잖아요. 빛 반사 줄이려고. 네네, 무반사 코팅. 그것도 공기랑 렌즈 유리 사이의 광학 임피던스 차이 때문에 빛이 반사되는 걸 줄이는 원리입니다. 에너지 형태는 전기, 소리, 빛 이렇게 다 다르지만 결국 서로 다른 매질 사이에서 에너지 전달 효율을 높인다는 기본 원리는 똑같은 거죠. 조절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사나 손실 같은 거 막고 원하는 곳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전기 회로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매질 사이에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 효율을 높이는 아주 보편적인 원리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듣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임피던스 불일치 때문에 뭔가 좀 비효율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게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에서 이것도 혹시 하고 떠오르는 건 없으신가요? 한번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개념을 적용해 생각해 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